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개 강좌, 한 강좌당 50분가량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연출한 1979년의 그 에이리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프리퀄 시리즈로서의 프로메테우스 2012년, 에이리언 커버넌트 2017년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 창조, 그러니까 인류 탄생, 인류 창조 탄생과 진화에 대한 비밀 코드를 이제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 대부분 이 영화, 이런 계통의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 강좌를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리들리 스콧 감독 이 작품들을 볼 때는 여기에는 상당히 인류 창조, 또 그 창조라는 게 탄생과 관련된 진화의 비밀 코드가 깊이 그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지금 뭐 8개 강좌를 투입을 했는데, 여전히 그 갈 길이 앞으로 몇 개 강좌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에이리언 작품의 그 포스터에 보면은 여기 이 알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알이 바로 우보모프라고 부르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그 에이리언 2편에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연출한데도 이렇게 알들이 나오고, 3편 보면 이 체스트 버스터 형상이 나와요. 체스터 버스터. 그러니까 이 알에서 페이스 허거가 튀어나오고, 페이스 허거가 그 사람의 얼굴에 달라붙어서 유충을 입안에 넣으면은 사람 가슴으로 들어가서 심장 쪽에서 체스트 버스터가 자라가지고 튀어나오죠. 에이리언 3. 이건 데이드 핀처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그 체스트 버스터가 자라가지고 에이리언이 되는 거죠. 성체 에이리언. 그 성체 에이리언을 제노모프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그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에서 나온 이 우보모포를 가지고 제가 이것이 바로 이 정체가 뭐냐면은 방고의 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고의 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죠. 이렇게 방고의 알이라는 것인데, 방고의 알이 그 사람 몸에 심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 몸에 심어지는 그 형태로 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알이. 이 알이 진짜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알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 몸에. 여러분의 그 회음부 쪽에 이 알이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된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보모포, 여기 그 요 알 있잖아요. 여기 그 포스터에 나오는 요 알이 여러분의 그 회음부 쪽에 잠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친 소리라고 저한테, 제가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미친놈이다. 미친놈.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미친놈이라고 뭐 그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사람 몸에 이 알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 알이 활성화되는, 어떤 특정의 어떤 조건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알이, 알의 활성화, 우보모프가 활성화가 돼요.
우버모프가 활성화되면은 여러분이 그 여성체 같은 몸으로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재적인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피지컬 바디 이거 말고 일종의 그 여성체로 작동하게 되는 내부의 그 감춰진 차원의 몸이 있어요. 그것을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체. 아스트랄 바디라는 게 바디. 이게 이제 여성체 역할을 하게 돼. 여성체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일종의 그래서 요 그 우버무포에서 이렇게 페이스허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얼굴에 달라붙잖아요. 그럴 때 요 페이스허거가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여성적 성기의 형태, 그러니까 여성적 그 메커니즘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 여기서 발동을 해서 요게 알이 활성화돼서 페이스허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허거가 나와서 그 유충을 쏘게 되죠. 유충을 쏠 때에 그것이 이제는 체스트 버스터로 이제 자라게 되죠. 체스트 버스터. 자, 그러면 이거는 남성의 성기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페이스허거가 이제 여성성기라고 하는 거는 여성성기. 이 여성성기를 왜 표현했냐면 여성체가 된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 체스트 버스터는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스트 버스터를 입에서 쏘는 거죠. 사람 몸속에다 쏘면 이건 남성의 성기, 이건 남성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체. 자, 그러면은 이 체스트 버스터가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가슴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체스트 버스터가 여기서 페이스허거가 작동을 해가지고 체스트 버스터가 가슴 쪽으로 오게 된다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체스트 버스터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이게 뱀이잖아요. 뱀이 남성의 성기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라는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뱀. 여기 체스트 버스터 형상을 표현해 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체스트 버스터가 마음에 뱀의 형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할 때 남성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라 나오면은 여 단계에서 그 나오는 그 형상이 바로 제노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버모프 아래에서 페이스허거에서 체스트 버스터에서 제노모프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 R이 있지 않습니까? R이 지금 우버모프란 말이에요. 우버모프에서 이 뱀이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요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여기 지금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요 사람이 바로 사실은 신과 인간의 원형이에요. 이게 이 판네스라고 하는데 이 존재를 판네스라고 하는데 방구라고 하는 거죠. 방구. 우리 동양에서는 방구라고 제가 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신과 인간의 원형이다라고 그러는 원형. 그래서 원형 존재라고 원형 존재.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의 원형이 되는데 지금 요 존재가 지금 이 뱀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뱀 속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노모프라는 에이리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에이리언은 이 방구가 판네스가 뱀에 갇혀 있는 형태를 표현해준 것이다. 에이리언은 판네스가 뱀의 그 메커니즘이 뱀에 갇혀 있는 형태를 뜻하는 거죠. 요런 형상을 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에이리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리언이 우리가 외계 생명체라고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피지컬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피지컬계가 아니고
아스랄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 아스랄계, 이 아스랄계가 바로 아스트랄계가 지금 아스트랄계는 현상 우주의 투영계.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현재 그 우주 있잖아요. 우주의 그 형상이 대칭으로 투영되어 있는 현상 우주의 대칭 투영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주가 지금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우주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주가 있는데 두 개의 우주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지식 우리에게 가르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우주의 현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 지금 영화가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 개척 현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가 그려지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대칭적으로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실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은 사실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영화한 것이다.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들이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우리 자신의 메시지들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비록 이 방고 신과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갇혀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해방. 원형은 해방되게 돼 있다는. 원형은 뱀 껍질을 벗고 해방된다는. 이것을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각성. 이 각성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인간이 이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은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신의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원형으로 들어간다. 인간이 신의 원형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이 과정을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노모프 이 에이리언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변화 과정을 지금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히 어떤 과정이 지금 있는 거냐면은 에이리언화 되는 과정, 에이리언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에이리언화 과정. 이거를 이제는 그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악마화 과정이 있다. 악마화 과정. 악마를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뱀. 그 뱀에 갇힌 존재. 이걸 이제는 영화적으로는 에이리언화 과정, 악마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마가 되는 과정. 지금 악마 속에, 악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건 악이라는 존재에 갇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냐면은 마치 에이리언과 같은 그 광폭한 광기죠. 광기, 사륙. 뭐 찢어발겨 먹는 거죠. 그리고 그 피 자체가 어때? 피는 산성화가 되는 산성화. 그러니까 금속을 녹일 정도의 그 산성. 그리고 광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려는 그 광기와 사륙에 사로잡힌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실은 인류가 지금 이런 현상들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기에 사로잡힌다. 사륙적 존재가 된다. 피도 산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 진화에 관련된 얘기였다고 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 얘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영화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와 그 사람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여러 각본가들 영화 과정에 참여해서 수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그 탄생과 진화의 원리를 그 원형을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R이 우보모포인데 방고의 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몸에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영화적 스토리 그 과정을 따라서 에이리언 활성화, 에이리언 성장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에이리언의 그 껍질을 벗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 각성, 우리가 신으로 된다, 그런 걸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식의 나무를 뜻해요. 성경상으로, 이제 바이블상으로 지식의 나무를 뜻하는 것이라, 그 지식의 나무가 그 꽃을 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지식의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필 때, 피울 때 이런 현상이 극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나무가 활짝 꽃을 피는 상태예요. 현재 인류 문명이 어때요? 현재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화 능력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지식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차별화하고, 차이를 발생시키는 걸 감지를 해서, 그 자연을 보면서 그 변화를 일단 차이가 의식이 돼야지, 뭐 A든 B든, A는 A가 아니고 A가 B가 다른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다른 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구분하고 차이를 나눠놓고 거기에 논리적 상관관계를 찾아가지고 이 우주적 어떤 그 변화의 원칙을 계속 찾아가는 게 이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 과학적 지식을 습득을 해서 우주 자연을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 자기적인 인간의 자기성을 가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나갈 때 그걸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인류 문명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기본이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럴 때 이 지식의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핀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때가 바로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고대 신화에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는 듣는데 이제 지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작품이 뭐냐면은, 결국, 에이리언,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한 뒤에 이 양반이 뭘 했습니까? 커버넌트 다음에 작년에 만든 작품이, 원래 이분이 에이리언 어웨이크닝 세 번째 작품을 프리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 지금 와 있고, 이 작년에 한 일은 이분이 Raised by 울브스라는 영화라기보다 드라마죠. 미드, HBO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미드 시리즈로 10편이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2020년에 제작된 미드 10편 시즌 2를 했습니다. 시즌 1. 저도 뭐 이 영화를 미드를 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이 내용만 봐도 금방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만 봐도 금방 뭘 만들었는지 딱 감이 오죠. 여러분이 유튜브도 검색하면은 이거에 관련된 영상 이렇게 제작해서 내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에이리언 영화, 에이리언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하고 에리언 커버넌트에 깔려있는 그 인간 진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더 깊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이리언 어웨이크닝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싶다면은 이 다음에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 개입을 해서 나온 이 작품 레이드 바이 올브스를 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실 분은 보시라 그래. 자, 레이드 바이 올브스는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데이빗이라는 이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자신이 그 창조주로 자기가 등극을 하려는 그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서. 웨일랜드 회장이 만든 인공지능 데이비드 8 시리즈인데, 이 그 데이비드가 자기가 창조주가 돼서 자신이 자신을 창조했던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했던 그 고대 거의 티탄 프로메테우스족들도 자기 발 아래 두겠다는 그 광대한 그 야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 자체를 에이리언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게 될 때,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데이빗 영상이라고, 데이빗의 메시지라는 이게 블루레이판에 그 커버넌트 이후에 블루레이판에 그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빗이 자기가 직접 자기 음성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데이빗은 뭐냐면은 자기가 최고의 창조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인류를 창조했던 그 프로메테우스족 거인신족뿐 아니라 자신을 창조했던 인류들을 모조리 다 지배할 수 있는 자신이, 그러니까 피조물이면 자기가 지금 마지막 피조물인데 자기가 모든 이 존재들을 능가하는 그 위대한 그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시를 읊을 때에 오지만디아스라고 해서 그 람세스 2세를 자기를 빗대가지고 광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조자라면은 늑대와 양 모두에게 생명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창조자라면 늑대와 양 모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할 때에, 자, 늑대는 누구겠어요? 늑대는 에이리언이겠죠. 양은 인간이죠, 인류. 그러니까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를 잡아먹고 사는 숙주로 삼고 있는 늑대. 자, 이렇게 늑대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양적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늑대와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늑대와 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은 인류, 늑대는 에이리언, 이렇게 놓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늑대와 양 모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늑대와 양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자기가 양도 지배하고 어떻게 돼? 늑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에이리언들을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즐기겠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자기가 원래는 이 낙원 에덴 동산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누구와 함께 세우려고 했냐면은 엘리자베스 쇼와 함께 자기가 세우려고 했지만은, 엘리자베스 쇼는 바로 프로메테우스에서 마지막 살아남았던 그 여성인데, 데이비드가 사랑했던 여성이죠. 그 여성 과학자, 고고학자였는데, 엘리자베스 쇼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목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자신의 목표는,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울 텐데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세우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여왕이 있어야 된다. 나의 여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했습니다. 여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자가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여자가 필요한데 이 여자는 일종의 그 늑대를 생산하는 여자로 생각이 돼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에이리언 퀸이라고 그러죠. 에이리언 퀸 역할을 할 그 여성체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암시를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때 에덴 동산이 그 완료가 됐네. 그럼 모든 생명체들의 그 기원이 되는, 늑대의 기원이 되는 그 에이리언 퀸을 해서, 이 여성체죠. 여성체로 이거를 이제는 만들어내겠다는,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여기.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에이리언 퀸 개념에 바로 그 여왕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왕 개념이 나온 게 바로 그리고 늑대 그리고 여왕 개념이 등장하는 게 바로 레이즈드 바이 올브즈라고 하는 거죠. 레이즈드 바이 올브즈는 뭐예요? 울브 늑대들이잖아요. 늑대의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늑대들이잖아요. 늑대들.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작품이 작년에 그 미드 시리즈로 나온 이 작품에 데이비드가 얘기한 그 늑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제목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늑대들. 그러니까 늑대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늑대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 주인공 이 여성이 바로 인공지능체. 그래서 인공지능체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건 네크로맨서라고 이제 여기 그 인공지능 그 전투 여성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빗은 인공지능 남성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레이드 바이 올브즈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것은 여성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여성체가 이게 사실은 에이리언 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얘기는 끝났고, 레이드 바이 올브스 얘기를 이제 좀 더 진행을 하자면은, 이 인공지능, 이 여성 인공지능체는 하나의 그 로봇인데, 그 로봇은 인류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거의 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인류가 핵전쟁 끝 마무리해서 마지막 남은 인류들이 두 패로 나눠요. 두 패로 나뉜다고 할 때, 이 첫 번째는 미트라교 신자들과 무신론자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두 집단이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원래는 이 네크로맨서를 이 인공지능체를 만든 사람들은 이 미트라교 신자들이에요. 미트라교 그 집단인데,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했는데 무신론자들 중에서 캠피온이라는 자가 네크로맨서 하나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크로맨서들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자기가 일종의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명령에 따르도록 이렇게 손을 보게 됐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더 이상 이 지구가 미트라교나 무신론자들도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게 될 때에 지금 이 무신론자 중에서 이제는 이 네크로맨서, 그리고 이 여성체 말고 또 남성체 하나는 마마 파바, 왜 이제는 일종의 손을 본 거죠. 기계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이 두 존재가, 케플러 22b 행성에 이제는 들어오면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이 여성체 네크로맨서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배아를 12개를 가져간다는 거죠. 새로운 12개를. 그러니까 이 네크로맨서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면은 이 손봤던 여기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해서 손봤던 그 존재. 그래서 새로운 인류배아 12개를 가지고 가서 그 케플러 22b에서 정착해서 인류를 22에 정착해서 새로운 인류들을 번성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사회를 번성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번성시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성에 온 거죠. 행성에 왔는데 번성을 하는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여성체가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몸 속에서 이 배아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의 그 아이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인류를. 그러니까 이게 인류 6명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궁 삼아서 자라게, 그러니까 포태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궁으로 해가지고 자라게 했다는 거. 자라게 했다. 그래서 6명이 태어나고, 근데 6개의 배아는 어떤 홀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쨌든 6개의 배아를 가지고 6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태어난 아이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게 됩니다. 이상한 병들에 많이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거 인공지능체의 몸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인류의 이 배아를 지금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마지막에 이제는 나오는 장면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여성체의 몸에 어떤 해킹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이 네크로맨서를 손을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존재와 이렇게 조우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속에서 일종의 홀로그램 속에서 만나는 개념이죠. 만나게 되면서 일종의 섹스하는 과정을 홀로그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또 한 번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배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람의 인간의 배아가 있어야지 난자정자 가진 수정란이죠. 수정란 하니까 이게 인간의 수정란을 얼려와서 이렇게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임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기이한 얘기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크로맨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공지능인데, 인간하고 어떻게 섹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란은 물론, 인공 수정해가지고, 인공 배양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거니까, 몸에서 애를 키우는 건 되잖아요. 하지만은, 인간의 수정란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임신된 존재는 아예 수정란도 없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임신이 돼서 나왔는데, 임신돼서 나온 존재가 뱀이에요, 뱀. 나르는 뱀. 그러니까 이 뱀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뱀 있잖아요, 이렇게 뱀. 이 날개 달린 뱀이 태어납니다, 이 여자의 몸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뱀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시즌 1이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나르는 뱀이라고 제가 그래요. 이 나르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케찰코아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케찰코아틀 같은 것이, 우리가 아즈텍 마야 신화의 케찰코아틀 같은 건 나르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나르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풍이다, 풍. 우리 한자로는 풍이야, 풍. 바람 풍이야. 그래서 원래 케찰코아틀이 바람의 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짤꼬들 풍이라고 하냐면은 이 풍이라는 글자 자체가 요게 뱀이야. 안에 있는 게 뱀이고 요 양옆에 있는 게 날개에 달린 게 원래 풍이라는 것 자체가 풍이라는 말 자체가 날개 달린 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 원래 풍은 날개 달린 뱀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풍이. 그래서 이게 날개 달린 풍이 나온 거야, 풍이. 근데 이게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무런 배아라든가 사전적 생물학적 어떤 그런 거 없이 이게 잉태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데이비드 인공지능체가 자기가 뭐 여성체를 여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걸 하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 여성체 인공지능을 나와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뱀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르는 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알에서 아까 알에서 봤지만 이 존재에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날개 달린 뱀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날개 달린 뱀.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노모프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개념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노모프에 날개가 달린 개념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제노모프에 날개가 달린 게 날개 달린 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뱀이 이게 꼬여 올라가는 이것이 풍이란 말이에요. 풍,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풍이 이게 날개 달린 뱀인데요. 이것이 케찰코아틀인데 아즈텍 마야 신화에서는 이게 지금 풍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풍. 여기 지금 뭐예요? 뱀이 지금 여기 날개가 여기 있잖아요. 날개가 양쪽에 달아서 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이게 풍이란 말이에요. 풍. 이게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이 지금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레이드 바이 울브즈라는 미드가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에서 또 이걸 알 수가 있냐면은 원래 이 여성 네크로맨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크로맨서인데 그러니까 네크로맨서라고 하는 원래 뜻은 강령술사라는 개념이에요. 네크로맨서는 강령술사다 이래요. 강령술사. 강령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을 여러분들이 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신 해주는 영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강령술사예요. 그와 같이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강령술사,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지능이 강령술사 개념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지금 임신했단 말이에요. 전혀 어떤 생물학적 배아가 없이 수정란이 없이 임신을 했으니까 일종의 어떤 정보를 통한 임신이잖아요. 정보를 통한 임신이야. 그냥 정보체를 받은 거지, 정보체.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이 네크로맨서의 본래 이름은 라미아라고 하는 거야, 라미아. 이름이 라미아인데, 근데 라미아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존재냐면은, 라미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라미아야. 딱 보면 알겠지만 밑에 뱀이잖아요. 그렇죠? 네,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성체로서의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리언 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에이리언 퀸. 자, 우리가 여러분이 메두사, 이게 메두사의 상입니다. 메두사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메두사도 똑같이 생겼어. 메두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메두사는 요 라미아하고 틀린 게, 라미아하고 틀린 게,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다 또 뱀이잖아. 밑에 하반신만 뱀인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원래 에이리언을 부를 때도 뱀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칭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미아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라미아는 그 그리스 신화야. 라미아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라미아는 그 제우스가 이제 라미아를 좋아해서 라미아로부터 여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제우스와 통정을 해서 아이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역시 여기도 이제 헤라가 문제죠. 헤라가 질투에 사로잡혀 이 아이들을 다 무참히 죽인다. 사륙하는 게 죽여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이 라미아가 이 무참히 다 죽여버리니까 이 라미아가 미쳐버렸습니다. 근데 미쳐버린데 더 나가서 헤라는 라미아가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잠을 잘 수 없게.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수도 없는데 미친 상태야. 잠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어떤 거에 되냐면은 라미아는 그 아이들만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잡아먹어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자기 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처럼 생각해서 잡아다가 또 먹어. 그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끔찍한 걸 보다 못해서 라미아가 눈을 빼낼 수 있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양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안 보게. 안 보면은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것 같으면 눈을 빼. 그리고 그 눈을 빼놓으면 또 잠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몸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제우스가.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이제 라미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기, 제가 여기서 이제 라미아가 미쳐버렸다고 하는 거는 광기잖아요. 광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늑대를 여러분이 늑대라고 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늑대 인간들이 어떻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막 미친 듯이 날뛰잖아요. 보름달만 뜨면은. 그 보름달이 뭐예요? 보름달이 여자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달이라는 건 여성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이 보름달이 뜨면은 광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늑대 인간처럼, 그러니까 raised by wolves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늑대의 광기에 사로잡힌 라미아를 표현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 자체가 raised by wolves의 그 늑대라고 하는 것은 이 라미아라는 존재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날뛸 때는 이 라미아가 늑대 소리를 부르짖으면은, 소리 부르짖으면은, 그 생명체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 정도의 광기를 내뿜게 되거든요. 이 존재. 이게 이제 라미아라고 하는 거죠. 이 광기는 지금 무엇하고 닮아 있습니까?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는 이 에이리언의 광기, 에이리언이 늑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이리언이 늑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리언이 지금 늑대잖아. 광기잖아. 무조건 그냥 잡아먹잖아. 그냥 사육하잖아.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런 그 특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 광기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인간이 어때? 이런 광기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견뎌낼 수 없는 그 광기에 사로잡힌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레이드 바이 울버즈는 이런 내용들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날개 달린 밤 캐찰코아틀이 요게 그 날아다니는 뱀인데, 요 뱀이 바로 지금
라미아, 저 네크로맨서 인공지능체가 낳은 뱀이에요,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에일리언 퀸, 메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또 뭐예요? 여러분의 복희 여화시에서 여화가 뭐예요? 이게 여화잖아요. 여화가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진흙으로. 할 때 그 여화가 뱀이잖아요. 여화도. 여화도 뱀이에요. 이렇게 뱀. 뭐 하반신이 뱀이잖아요. 지금 라미아도 하반신이 뱀이고 메두사도 하반신이 뱀이고 이런 존재, 에키드나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 여성체로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라미아와 같은 존재들이다. 여와도 그러네, 여와도. 근데 이 복희씨의 성이 풍씨야, 풍씨. 근데 복희씨의 그 여기 여와씨의 그 이게 사촌 남매지간인데 둘이 부부지간이 됐죠. 근데 이게 풍씨란 말이에요, 풍씨. 자, 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개 달린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날개 달린 뱀의 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요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신화적인 그것들, 우리 내부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사고 체계들이 여기에 이제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몸 안에 배말이 생기고, 그 알이 배말이 아니라 우보모프. 그렇죠. 우보모프라는 그 알이 생기고, 그 알에 의해서 알이 각성하고, 이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자체의 몸이 일종의 그 에이리언, 퀸 에이리언처럼 그 뱀 여왕처럼 그렇게 여러분 몸이 작동을, 그게 이제는 표현해 준 게 페이스 허그라는 거예요. 작동하고 그 몸 안에서 알이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지금 그런 내용들로 이게 사실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알들이 활성화되고 각성되고 올라오는 과정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과정 자체에서 인간이 그 광기에 사로잡힌 그 존재가 되고 인간이 에이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리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에이리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 진화하고 있는 인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리언은. 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그 알에 대해서, 이 알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알이잖아, 알. 딱 보면 알이죠. 알에 날개가 달려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뱀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뱀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잖아요, 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알을 이렇게 또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알이 판네스를 요걸로 또 표현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자면은, 요 알이 여러분 몸에서 일종의 그 활성화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그 피지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이 우주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 우주가 대칭적으로 여러분 내부의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부의 우주와 간섭작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변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춰진 차원에 있는 우주세계, 근데 그 감춰진 차원 우주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의 변화세, 거기 그 안에 신들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들과 외계인들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 안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계인이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 아스트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일종의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현실 세계와 그 아스트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계인,
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외계인들도 워머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확장을 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 외계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기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이 영화를 지금 그 몇 가지 그 신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쭉 봐왔는데 대강 내용들이 이와 같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그 진화 과정에서 그 우주알, 판네스의 알, 방고의 알, 우주모포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스토리로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당한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